강남 아파트 및 피고 측이 부당하게 차지한 재산을 원고 김순자 씨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럴 수 없어요. 애들 아빠가 우리를 위해 남겨준 재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뺏어갈 수 있죠?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에 의해 판단됩니다. 김순자 씨, 이겼다고 다 가진 줄 알아요? 법이 결정한 일이에요. 당신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랐을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서울에 사는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씨는 남편 박철수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 건설업과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늘 부동산은 땅이 남는 장사야. 라고 말하며 지방 곳곳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출장과 회식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것이 서운했지만 생활이 넉넉해지는 것을 보며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지방에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투자 좀 해볼까 해. 여기저기 다녀야 하니까 집에 자주 못 들어올 거야. 당신이 이해해줘야 해. 순자 씨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고 순자 씨도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았을 때 철수 씨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거실이 꽃과 촛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근사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빙긋 웃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서. 순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작은 금반지 하나 맞추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성공해서 이렇게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순자 씨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집을 비우긴 했지만 결국엔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철수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순자 씨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철수 씨는 혈압이 높아 쓰러졌고 순자 씨는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철수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는 더욱 남편을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만큼은 자신이 꼭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까지도 멀쩡했던 남편이었기에 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자부하며 살아왔고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는 건설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사업 관계자, 동료, 지인들이 발길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한 중년 여성이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조문객이 많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우는 그들을 보니 그제야 순자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젊은 남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자세히 보려 했지만 그 젊은 남자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 눈빛, 저 턱선, 저 남자의 얼굴이 철수 씨를 빼다 박았잖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갔습니다.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가 40년을 함께한 남편 박철수. 그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 그러나 순자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들 수상해. 무언가 있어.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상복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저 남자 철수 씨랑 너무 닮았어. 그날 밤 순자는 남편과 함께했던 사진들을 하나둘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의 30대 시절 사진, 눈매, 코, 입, 턱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그 젊은 남자.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함께 온 중년 여성은 대체 누구였을까? 순자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자신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순자 씨에게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살던 서울 서초구의 본가, 처음 보는 주소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 은행 예금 10억 원, 지방에 있는 땅 2필지.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아파트요. 그건 뭔가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 아파트에는 현재 다른 사람이 거주 중입니다. 임대를 준 건가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박철수 씨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해 본 결과 박철수 씨에게 다른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녀요? 그제야 장례식장에서 봤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내 남편의 자식이라는 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출장을 갔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을 돌보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강남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에 힘을 주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최미경이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였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과 주름 한 점 없는 얼굴은 편하게 살아온 세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보더니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생각보다 늦으셨어요. 그 말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신이 최미경이겠군요. 순자가 이를 악물고 말하자 최미경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이러고 있으면 창피하시잖아요.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듯이 여유롭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한 발짝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남편이 우리 가족이 아닌 그녀를 위해 준비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알지도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삶의 흔적이 가득할 터였습니다. 거실은 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 남편이 당신한테 사준 거죠? 최미경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당당한 태도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사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철수 씨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가족이라는 그 말에 순자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가족이란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 지금 나한테 대놓고 내가 진짜 아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최미경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는 당신이 아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그녀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느긋하게 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철수 씨는 이곳이 진짜 집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자 최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철수 씨가 살아 계셨으면 직접 들려드렸을 텐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신, 철수 씨가 출장 간다고 하면 어디 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던 날들, 명절에도 집에 못 온다고 했던 적들. 최미경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애써 모른 척한 거죠? 그녀는 팔짱을 끼고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항상 저희와 함께 했어요. 출장이라고 했던 날 우리 가족 여행 간 거였어요. 심지어 명절에도 그땐 아이들이랑 유럽에 다녀왔네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한 이유가 다른 여자와 가족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최미경은 그런 순자의 표정을 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걸 다 털어놓는 이유가 뭐죠? 그러자 최미경은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 알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요. 철수 씨가 당신을 떠날 용기가 없어서 법적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저한테 와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 씨가 나랑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진짜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최미경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는 제 남편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몰래 숨겨진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러자 최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숨겨진 여자한테 철수 씨가 이렇게 큰 아파트까지 마련해 줬다는 게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면 왜 그 사람을 붙잡지도 못했을까요?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나 최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철수 씨가 우리에게 남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끝까지 싸울 거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제 남편이 법적으로 남긴 재산은 결국 제 것이니까요. 최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으로만? 과연 그럴까요? 순자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송 바로 진행합시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최미경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저를 조롱해도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신이 가진 건 다 빼앗길 거예요. 최미경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순자는 돌아서서 강남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그녀의 남편이었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순자 씨는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의 숨겨진 삶, 드러나는 조각들.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도 출장이에요.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자야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고 항상 바빴습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늦은 밤 창밖을 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때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또 다른 가족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돌아온 후 순자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자신을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30년 동안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 문 앞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 남편을 쏙 빼닮은 젊은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는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순자 씨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한 남편이 남긴 것이 배신과 상처뿐이라면 최소한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모든 걸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신 것 같네요. 순자 씨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변호사는 그녀가 내민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박철수 씨가 남긴 재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둘째, 최미경 씨의 자녀들이 친자 확인을 통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순자 씨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두 자녀가 박철수 씨의 친자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그들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인 순자 여사가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가지겠지만 재산이 나눠지는 건 피할 수 없죠. 얼마나 나눠지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1.5배의 상속 지분을 갖습니다. 만약 박철수 씨에게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7분의 3을,
두 자녀가 각각 7분의 2씩 상속받는 구조가 됩니다.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 저도 그들과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으로 친자 확인이 끝나면 그렇게 됩니다. 순자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50년을 함께했고 그들이 모를 남편의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나타나 유산을 나누겠다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설마 정말 저 아이들이 남편의 자식이 맞다면?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속였을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순자 씨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이네 이 망할 놈의 인간이. 아이가 안 생겨도 괜찮다고 하더니 아이가 있었구만. 그 순간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랑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다시 만난 최미경과 두 남매는 예상보다 덤덤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듯 했습니다. 최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인이 끝났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순자 씨는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정리는 무슨 정리? 최미경은 변호사를 바라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대로 유산을 나누자는 거죠.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상속 지분이 순자 여사 7분의 3, 박민준 씨와 박혜진 씨가 각각 7분의 2씩을 받게 됩니다.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제가 남편과 함께 쌓아온 이 집도 은행 예금도 땅도 다 나눠야 한다는 말인가요? 최미경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그래야겠죠. 순자 씨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럴 바엔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요? 순자 씨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합의. 네, 어차피 법정으로 가면 몇 년씩 끌어야 할 테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우리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쪽이 원하는 게 뭔데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린 강남 아파트와 지방 땅을 원해요. 순자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이 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쪽은 예금과 서초구 본가를 가지면 되잖아요. 순자 씨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말이 쉽네요. 그동안 남편이 쌓아온 재산이 순식간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남편은 미리 계획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하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타협해야 하나? 그날 밤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상속 지분이 가장 크고 또 남편이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일부 재산을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 측도 만만치 않게 대응할 거예요. 순자 씨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긴 소송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합의를 볼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녀가 잃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 씨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남긴 것은 사랑과 행복이 아니라 배신과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은 내가 평생 책임질 거야. 이 재산은 다 당신 거야.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순자 씨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반드시 되찾는 것. 그렇게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남편의 유산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요. 그녀는 유산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부동산과 건설 사업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남긴 예금이 고작 10억 원이라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라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 씨는 늘 말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 평생 먹고 살 돈은 충분히 벌어놨다고요. 그런데 그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돈을 숨겨둔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금융 내역을 좀 더 깊이 조사해봤는데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계좌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이 확인됐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인 목록을 확인해보니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미경 씨에게 매달 800만 원씩 송금됐습니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남편이 매달 최미경과 그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5년 전 강남 아파트 구입 자금이 출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가정의 돈을 몰래 빼돌려서 그 여자에게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네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박철수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송금 내역을 보면 이 돈이 박철수 씨의 회사 자금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정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두 번째 가정을 위해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 씨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 혹시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던 날들, 일이 바빠서라며 명절에도 집에 못 온다던 남편, 사업 때문에 돈이 묶였다며 생활비를 늦게 준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이 돈 모두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변호사는 테이블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둘째, 증여, 무효 소송. 순자 씨는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란 박철수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그 재산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순자 씨는 숨을 골랐습니다. 즉, 남편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그 재산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철수 씨가 생전에 강남 아파트를 최미경 씨에게 준 과정이 아내를 속이고 몰래 넘긴 것이라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 무효 소송입니다. 간단히 말해 남편이 강남 아파트나 지방 토지를 최미경 씨에게 넘긴 것이 증여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여가 부당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 증여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미리 넘긴 경우에도 나중에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박철수 씨가 최미경 씨 가족에게 줬던 재산도 결국 상속 재산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거죠. 순자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결국 남편이 생전에 줬던 재산도 나중에 나눠야 한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만약 남편이 불공정하게 한쪽 가족에게만 유리하게 증여를 했다고 입증하면 우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할 것도 없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소송 바로 진행합시다. 그렇게 해서 강남 아파트와 지방 토지를 대상으로 한 증여 무효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자 곧바로 최미경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최미경 측 변호사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최미경 씨는 박철수 씨와 30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박철수 씨가 생전에 직접 강남 아파트를 그녀에게 증여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박철수 씨가 공식적으로 배우자로 등록한 사람은 순자 여사님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박철수 씨의 단독 명의였고 배우자인 김순자 여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넘긴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증여이며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강한 논리와 증거 자료 덕분에 순자 씨의 입장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변호사가 뜻밖의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박철수 씨 명의의 숨겨진 비밀 통장. 통장에는 박철수 씨가 강남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돈은 원래 순자 씨와 박철수 씨의 공동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남편은 가족의 돈을 이용해 몰래 강남 아파트를 사고 그것을 최미경에게 증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가 법정에서 제출되자 판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최미경 측 변호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군요. 재판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꽉 쥐고 판사의 입에서 나올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반대편에 앉아 있는 최미경과 그녀의 두 자녀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김순자 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증여 무효 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첫째, 피고 최미경 씨에게 증여된 강남 아파트는 박철수 씨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증여 과정에서 배우자인 원고 김순자 씨의 동의가 없었고 공동재산에서 사용된 자금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법적인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는 무효이며 강남 아파트는 원고 김순자 씨의 상속 재산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최미경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 속에서 묶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사의 선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최미경 씨와 박철수 씨 사이에서 출생한 두 자녀 박민준, 박혜진 씨의 상속권은 친자 확인을 통해 인정되었으나 박철수 씨의 생전 증여가 사전 증여분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 측이 상속받을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이 상속받을 유산의 비율은 대폭 축소됩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그녀가 되찾았고 최미경 측은 기대했던 유산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 및 피고 측이 부당하게 차지한 재산을 원고 김순자 씨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미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애들 아빠가 우리를 위해 남겨준 재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뺏어갈 수 있죠?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이 받은 재산은 박철수 씨의 배우자이자 법적 상속인인 원고를 속이고 부당하게 취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최미경은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 씨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햇빛이 두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순자는 긴 재판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나오는 최미경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최미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순자가 법정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감정에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순자 씨, 차가운 목소리에 김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절망. 그녀는 김순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겼다고 다 가진 줄 알아요? 김순자는 피곤하다는 듯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이 결정한 일이에요. 더 이상 다툴 필요 없어요. 최미경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랐을 거야. 김순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내 남편이었고 나는 그의 법적 아내였어요. 그리고 이제 법도 내 편이에요. 그러자 최미경이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최미경은 천천히 김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내가 박철수 씨를 처음 만난 건. 김순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난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그러더군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신경 쓰라고. 최미경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그게 박철수 씨였어요.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사업 확장을 위해 지방 개발을 하려고 했고 우리는 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죠. 난 처음부터 그에게 빠졌어요. 김순자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싶지는 않았지만
최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업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나한테 따뜻했어요. 미경 씨,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일 안 해도 될 텐데. 손이 참 예쁘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 다루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최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업 계약을 마무리한 날, 우린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날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김순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여기서 끝낼 필요 없지 않나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믿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의 진짜 아내가 될 거라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었고 최미경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박철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철수는 항상 말했습니다. 미경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그는 강남 아파트를 사주었고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라고 했지만 그 언젠가는 그녀는 김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평생 살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예요. 김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내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법도 그걸 인정했죠. 최미경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냥 껍데기만 가진 거였고 진짜는 내가 가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아내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그의 진짜 가족은 우린데. 김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약속을 했든 결국 법적 아내는 나였어. 그리고 이제 법이 내 손을 들어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 최미경은 아무 말 없이 김순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유산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이제 유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박철수 씨와 최미경 씨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었지만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박철수 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채 두 집 살림을 했고 순자 여사님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최미경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 씨와 박철수 씨가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까지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는데 이제라도 이 모든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소송 시작합시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박철수 씨와 최미경 씨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순자 씨와 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강남 아파트의 공과금 내역에는 최미경의 이름으로 등록된 공과금 납부 기록이 20년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미경과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과 문자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최미경에게 사랑한다, 우리 가족 지켜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낸 흔적이었습니다.
최미경의 SNS에 올라온 여러 여행 사진 속에서도 남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모이자 변호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법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최미경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만들 차례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최미경 측 변호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철수 씨와 최미경 씨는 서로 사랑한 사이였을 뿐입니다. 불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철수 씨는 법적으로 김순자 여사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미경 씨와 함께 살았습니까? 그리고 왜 강남 아파트를 사실혼 관계인 최미경 씨에게 증여했습니까?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법정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최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내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내게 단 한 번도 미안한 적이 없었나요? 최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최미경 씨가 원고 김순자 씨의 배우자와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 최미경 씨는 원고 김순자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순간 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그녀의 고통이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순자 씨는 서초구 본가에서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살아보겠네. 4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이렇게 배신했지만 나는 잘 살아볼랍니다. 반면 강남 아파트의 거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최미경은 간절하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미경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30년을 바친 집인데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 박철수와 함께했던 공간. 이 집에서 그와 함께 웃고 밥을 먹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철수와의 추억을 빼앗긴 채 쫓겨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미경은 벌떡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최미경 씨, 강제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최미경은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김순자 씨의 소유이며 오늘부로 퇴거 조치됩니다. 문을 열지 않자 집행관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강제 집행을 거부하면 문을 강제로 열겠습니다. 최미경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과 집행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행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미경 씨,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물건은 압류 및 이동 조치됩니다. 남자 직원들이 들어와 가구를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테이블, 장식장. 최미경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물건이야. 손대지 마.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최미경 씨는 이제 이곳의 거주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김순자 씨의 소유입니다. 그 순간 현관 앞에 김순자가 도착했습니다. 최미경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대체 뭔데 날 쫓아내? 순자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원래부터 내 집이었어. 당신이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 최미경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 씨가 내게 준 집이야. 우린 30년을 함께 했어. 그러나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어. 최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최미경 씨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거부하시면 경찰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최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행관이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미경 씨,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그녀는 버둥거렸습니다. 나 못 나가.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그녀의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미경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강제 집행은 끝이 났습니다. 최미경은 아파트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어.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미경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30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가족의 존재. 김순자 씨가 겪은 충격과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